치주 질환이 있는 모든 포유류들은요, 전신 질환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뇌졸중이 생길 가능성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도 일반적인 치주 질환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3배 이상, 또 치매가 오실 확률도 2.5배 이상. 제가 치아 하나의 가치가 수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칫솔질이 일단 가장 기본이지만 칫솔질만 하셔서는 절대로 치주 질환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요. 꼭 하나 뽑아보자면은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요, 어떤 질환으로 병원을 가장 많이 찾았나 통계조사를 해봤더니요, 바로 치주질환입니다. 제가 치주질환은 항상 암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몸의 다른 질환과 다르게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게 막는 것이지 어떤 단계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요,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치료밖에는 없습니다. 치주질환이 있는 모든 포유류들은요, 전신질환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뇌졸중이 생길 가능성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도 일반적인 치주 질환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3배 이상, 또 치매가 오실 확률도 2.5배 이상, 이렇게 전신 질환하고도 연관성이 많이 있는데요. 치과 봉사를 하려고 보면은요, 정말 희한하게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 중에 치아가 좋은 분들은 제가 단 한 분도 보지를 못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치매를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어금니를 꼭꼭 씹게 되면은 그 치매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뇌 부분들의 산소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해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어금니가 없으시게 되면은 치매를 방지하는 대뇌 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산소 공급이 잘 가지 않아서 치매가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실제 연구 발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칫솔질과 입솔질 둘 다 같은 말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칫솔질은 말 그대로 치아를 닦는 겁니다. 치아에 붙어있는 플라그들이라든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서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칫솔질이고요. 입솔질은 말 그대로 잇몸을 닦는 겁니다. 대부분 칫솔질을 하시라 그러면은요, 치아만 닦습니다. 근데 치주 질환이 있는 분이 충치가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충치가 심하신 분들은 잇몸 질환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입안에는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치주세균 과 충치를 일으키는 충치세균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세균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주질환이 있다 이런 분들은 치아를 닦을 게 아니라 잇몸을 닦으셔야 되는데, 잇몸을 닦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아 모 자체가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하고 잇몸 사이의 공간 부분을 침투해서 닦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바른 양치법, 본인 스스로 약간 진동을 주면서 칫솔 모를 꾹 눌러주시면서 닦으시게 되면은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구강건강 관리를 할 때는 세차를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세차장에 차를 맡기려고 가면은 처음에 뭘 하냐면은 강한 수압으로 먼저 한번 쏘죠. 그 이유가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입안을 관리하는 도구, 칫솔질뿐만 아니라 치간 칫솔, 그리고 치실, 수압세정기, 이 네 가지는 쉽게 말씀드려서 용도가 다 다릅니다. 어느 부분을 청소하는지가 각각의 기능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칫솔질이 일단 가장 기본이지만 칫솔질만 하셔서는 절대로 치주 질환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요. 꼭 하나 뽑아보자면은 저는 치실하고 치간 칫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간 칫솔도 제품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불행히도 어르신들은 대부분 뭘 쓰시냐면 이쑤시개를 쓰시죠. 이쑤시개는 오히려 잇몸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치간 칫솔을 쓰시는 게 좋은데, 치간 칫솔도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쑤시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본인이 한 손으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도 있고요. 치과에 가셔서 구강용품 추천 받으시면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 너무 친절하게 직접 입안의 기구들을 써가면서 좀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치간 칫솔, 치실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와 같은 치간 칫솔도 너무 이렇게 센 힘으로 넣었다 뺐다 하신다거나, 또 치실도 너무 세게 위아래로 하신다거나 하면은 잇몸에 상처를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치간 칫솔을 쓰다거나 아니면 치실을 쓸 때 피가 나게 되면은 이걸 내가 너무 세게 써서 잇몸이 망가지는구나, 이 부분은 그럼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피가 나는 부분은 그 부분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껴 있었다는 얘기고요. 보통
칫솔질 하실 때도 피가 나게 되면 걱정되셔서 안 건드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칫솔질 하시고 치간 칫솔 하시고 치실을 좀 해보시면은요, 희한하게 피가 줄어듭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빠지면서 염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혼자 판단하시고 두시면 안 되고요. 피가 그래도 계속 난다 하시면 치과에 가셔서 잇몸관리 받으시게 되면은 대부분 피는 멈추게 됩니다. 치간 칫솔은요, 그래도 개당 비용이 있기 때문에 칫솔처럼 세척하셔서 쓰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 쓰실 필요는 없지만 철사 있는 휘어지는 부분들이 좀 망가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교체를 하셔도 되고요. 철사가 쉽게 휘는 제품들이 오히려 좋은 제품들입니다. 오래 쓸 수는 없겠지만 철사 부분 자체가 딱딱하게 되면 오히려 잇몸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제품을 사시던 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몇 가지만 좀 주의해서 제품 고르시게 되면은 가성비가 있는 좋은 제품들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환자분들한테도 여쭤봅니다.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혹시 치실 쓰세요? 여쭤보면은요, 치실을 쓰시는 분들이 뭐 10분 중에 1분 될까 말까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냥 칫솔질만 하시고요. 또 치약이 화하니까 난 깨끗하다, 관리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칫솔질, 잇솔질은 치아 표면 자체에만 묻어있는 플라그들을 제거하는 거고요. 이하고 이 사이에는 잇몸이 좋은 분들도 음식물 찌꺼기가 낍니다. 특히 우리나라 음식들은 고춧가루 같이 작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이하고 이 사이에 껴서 안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장담하지만 우리 입안에서 구취가 난다, 입냄새가 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치실만 쓰셔도요, 아마 대부분 경우에는 입냄새가 나지 않을 만큼 치실 자체도 우리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치실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또 어떤 치실 쓰셔야 되나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요, 이 줄 치실을 쓰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습관만 되시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숙련이 돼 있기 때문에 식사하고 나서 칫솔질 한 후에 치실하는 거는 너무 간단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익숙지 않다 보니까 이와 같은 줄 치실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뭐 안 쓰는 것보단 낫습니다. 처음에는 이 줄 치실을 쓰시면서 조금 습관이 되도록 해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실 치실을 좀 쓰셔가면서 연습을 해보시게 되면은 한 번도 안 쓰신 분은 있어도 한 번만 쓰신 분들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피드백이 되거든요. 너무 개운하기도 하고 얼마나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치실 같은 경우에는요, 쓰시다 보면은요, 이 실이 풀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실 자체가 오히려 보철물에 걸려서 보철물을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실이 조금 두꺼운 걸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왁스가 좀 매겨져 있는 제품을 좀 써주시게 되면은 잇몸에 상처가 좀 덜 할 거고요. 치실은 꼭 좀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리가요, 입냄새 나시는 분들이 보통 제일 먼저 택하시는 게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가글액기를 택하시는 경우가 많죠.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구강 건조증을 일으켜서 나중에 치주세균이 더 생긴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요, 3,000원 정도면은 치주세균이 입안에서 거의 활동을 못 합니다. 사랑니를 빼셨다거나 하는 분들은 이 약을 좀 써보시기도 하셨을 거고요. 이 빨간색 물약이 있습니다. 바로 클로로헥시딘이라는 약입니다. 뭐 헥사메딘 이런 상품명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이 빨간색 물약은 가글액보다 훨씬 더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입안에 있는 치주세균들을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근데 불행히도 이 약은요, 맛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좀 쓴 맛이 나고 좀 떡더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가글액보다 개운한 맛은 덜합니다. 하지만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치과 치료를 치과에서 하시면서 또 구강용품을 쓰시면서 이 클로로헥시딘으로 밤에 자기 전에 한 번씩만 각을 해주시잖아요. 치주세균이 입안에서 거의 활동을 못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도 구취 또한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로로헥시딘은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클로로헥시딘을 너무 오랫동안 쓰시게 되면은요, 혀에 착색이 되기도 합니다. 매일 너무 자주 쓰시는 것은 좀 그렇고요. 잇몸 질환이 있으시다거나 잇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실 때만 좀 써주시면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케일링만 하신다고 해서 또 자기 관리가 안 되면 며칠만 지나도 또 망가질 겁니다. 또 반대로 본인이 구강용품 관리만 하시고 병원에 안 가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동차 정비를 안 하시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 가셔서 보험이 되면은 채 10,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씩 스케일링 꼭 받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강용품 잘 쓰셔서 관리하시게 되면은 거의 입냄새도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치아 자체도 망가지지 않고 꼭 좀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치아 건강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할 최악의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좀 끈적끈적한 음식들은 당연히 우리 치아에 잘 달라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콜릿이라든가 이런 젤리 같은 끈적끈적한 음식들, 게다가 그게 당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충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치주 질환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딱딱한 음식보다 더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질긴 음식들인데요. 아마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게 마른 오징어 같은 것들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치아는요, 가장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좌우로 짓 이기면서 먹는 음식들. 우리 보통 오징어를 어떻게 드시냐면 이렇게 오른쪽 왼쪽 치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짓 이기면서 드시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우리 치아는요, 정말 90년 동안 쓰셔야 되기 때문에 아껴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행하게도 유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머님, 아버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으셨다면 본인 스스로는 훨씬 더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10년 전부터 나와 있는 논문이 있습니다. 치아 하나의 사회 경제적 가치. 무슨 말씀이냐면 이가 안 좋게 되면 본인이 받으셔야 되는 고통도 있을 거고요.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시간도 버리셔야 되고, 물론 치료비도 있을 거고요. 또 임플란트가 오래 쓰는 게 아닙니다. 10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하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에는요, 치아 하나의 사회 경제적 가치가 수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제분들한테 뭐 유산을 물려주실 게 아니라 치아를 잘 어렸을 때부터 치과 데리고 다니고 본인 스스로 관리하는 모습 보여주시게 되면요, 훨씬 더 노년의 삶까지 건강하게 치아를 관리하면서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